태초부터 이곳은 검은 돌의 요새라 불렸다. 한강의 거친 물살이 발치를 적시고 거대한 기운이 땅 밑에서 용솟음치던 곳. 하지만 저 멀리 동쪽 황금의 제국 반포의 기세에 눌려 오랜 세월 숨을 죽이며 때를 기다려온 인고의 땅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곳을 서반포라 비하하며 조롱했다. 반포의 명성에 기대어 한 줌의 은혜라도 입으려던 변방의 소령 정도로 여겼던 것이다. 그 이름이 거부당했을 때 세상의 비웃음은 흑석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으나 그것은 오히려 잠자던 용을 깨우는 천둥 소리가 되었다. 흑석의 가장 깊은 곳, 최후의 보루이자 노른자위라 불리는 11구역이 마침내 봉인을 풀었다. 흑석 대진군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대진은 전율했고 강남 이남의 모든 제후는 그 서슬퍼런 기세에 쏘스라치게 놀랐다. 그 이름은 서밋 더힐, 대우 가문의 고귀한 혈통을 이어받은 흑석의 총사령관이다. 그는 1509개 동의 거대 함선을 이끌고 전면에 나섰다. 더 이상 반포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태양이 되어 한강을 비추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중원을 뒤흔든 충격의 전보, 평당 분양가 8,500냥. 이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반포의 가장 견고한 성체였던 트리니원마저 압도하는 무력의 상징이었다. 시장의 상인들과 백성들은 경악했고 흑석의 위상은 단숨에 전설의 반열에 올랐다. 지형은 천하의 요새였다. 흑석과 반포 사이에는 국립현충원이라는 신성한 녹색 성벽이 버티고 서 있다. 흑석은 이 영험한 숲의 기운을 뒤로 얻고 반포의 시선을 차단한 채 독자적인 하이엔드 제국을 건설하는 신의 한 수를 두었다.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전력마의 발톱 소리가 대지를 울린다. 서쪽으론 김포의 끝까지, 동쪽으론 강남의 신장까지 단숨에 주파하는 황금빛 파발 노선. 두 개의 파발이 교차하는 흑석의 요충지는 이제 천하의 부가 모여드는 거대한 역참이 되었다. 험난한 산맥이라 지적받던 지형은 오히려 왕의 시야를 선사하는 천상의 계단으로 승화했다. 구릉지를 따라 배치된 25개 동의 전갑들은 테라스 하우스라는 날개를 달고 한강의 조망권을 독차지하는 난공불락의 공중정원이 되었다. 제국의 백성들을 위한 교육의 전당, 서원 또한 새롭게 문을 연다. 명문 4대부들이 모여들고 인재가 배출될 이곳은 흑석의 번영을 대대손손 이어줄 가장 강력한 지식의 성벽이 될 것이다. 이때 총사령관 서밋의 뒤를 보위하던 2명의 노련한 장수들이 응답했다. 한강의 해안선을 철통같이 지키던 수문장, 명수대와 한강이다. 그들은 오랜 세월 평지에 웅크려 힘을 기르며 진격의 나팔 소리를 기다려왔다. 마침내 재건축이라는 황제의 어명이 떨어졌다. 두 단지가 나란히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잠들었던 평지의 호랑이들이 포효하기 시작했다. 흑석 전체가 낡은 허물을 벗고 황금빛 갑옷을 갈아입는 대변역의 서막이었다. 이들은 한강의 물결을 직접 다스리는 수변의 지배자들이다. 서밋이 고지에서 천하를 굽어본다면 명수대와 한강은 평지의 이점을 살려 한강의 불을 직접 거머쥔다. 그들의 잠재력은 훗날 서밋마저 위협할 만큼 광대하다. 11구역이 중심을 잡고 좌우의 두 현대 장수가 전열을 가다듬자 흑석은 거대한 신축 주거 벨트로 거듭났다. 이제 이곳은 단순히 집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한강 이남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군단이자 요새가 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서반포라는 굴욕적인 멍에는 없다. 오히려 반포가 흑석의 기세에 긴장해야 할 처지다. 현충원이라는 성벽을 사이에 두고 흑석은 스스로의 자존심을 세우며 반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포급 입지의 위엄을 증명했다. 한강 조망이라는 희소한 권력은 흑석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다. 밤마다 요새를 밝히는 등불은 강 넘어 백성들의 부러움을 사고 흑석은 하나의 아파트를 넘어 세대를 이어 물려줄 가문의 자산으로 우뚝 선다. 머지않은 훗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검은 돌의 땅이 황금의 제국이 되었노라고. 사람들은 더 이상 반포를 떠올리며 흑석을 비교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흑석 그 자체의 웅장함에 경탄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되리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가치, 8,500냥의 전보는 시작일 뿐이었다. 그것은 흑석이 강남의 변방에서 벗어나 한강 이남의 새로운 중심이자 스스로 빛나는 태양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승전보였다. 중앙의 서밋 더힐,
좌측의 명수대, 우측의 한강현대. 이 흑석동 삼총사가 이끄는 진격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들의 발걸음은 곧 새로운 역사가 되고 그들의 영토는 곧 전설이 된다. 흑석의 시대가 도래했다. 반포를 넘어서는 위대한 반란, 그 서막이 지금 이곳에서 열린다. 지금까지 영화 흑석동 삼총사 최강의 반포와 맞서다였습니다. 2026년 세계 경제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 글로벌 공급망의 혈관이 터졌고 그 여파는 이곳 2451명의 전우가 운명을 같이 하는 대조 1구역 요새로 쏟아지고 있다. 중동의 전우는 단순한 비명이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우리의 보급로를 끊고 있다. 에너지 비용이라는 독가스가 산업의 심장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유가 급등이라는 기습공격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분에 물류는 마비됐다. 운반비와 유류비라는 보급선이 끊기자 요새를 쌓을 재료들이 전선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 물자인 레미콘 탄환과 페인트 화염병 가격이 폭등했다. 원유에서 추출되던 나프타 보급난은 찬물을 덮을 비닐조차 귀하게 만들며 현장의 양생작전을 방해하고 있다. 과거 저렴한 비용으로 맺었던 보급 계약은 종이 조각이 된다. 통제 불능의 원자재 수급 불안정 앞에 한때 활기찼던 요새 건설 현장은 이제 침묵만이 감도는 고립된 섬이 되었다. 이곳은 최대의 전략 요충지, 대조 1구역 최고 25층의 성벽과 28개의 망루를 세워야 하는 이 요새는 지금 내부 갈등보다 더 무서운 외부의 환경과 마주하고 있다. 공성전의 선공장, 사령부가 222억 추가 포탄을 지급하라는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요새를 완공하기 위한 마지막 생존 조건이었다. 당초 평당 500만원대였던 방어 비용은 이미 700만원 중반대까지 치솟았다. 중동발 리스크에서 발사된 공사비, 탄도미사일이 연일 요새를 타격하며 방어망을 부수고 있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 패배를 맛보았다. 조합 내분과 집행부 부재라는 내부의 적으로 인해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던 뼈아픈 역사를 사람들은 이곳을 제2의 둔촌 주공전장이라 불렀다. 하지만 이곳을 포기할 수는 없다. 보급로 및 교통 요충지라는 전략적 강점, 그리고 후방 지원군이 있는 이 땅은 반드시 수호해야 할 비옥한 영토다. 추가 증액이라는 포탄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어깨 위로 떨어진다.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이중 전선 속에서 그들이 짊어진 배낭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간다. 시공사는 이미 다른 전장들에도 경보 타격을 가했다. 물가 상승과 공기 지연의 가능성을 공식화하며 건설업계 전체가 직면한 고사 위기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제 단순한 협상은 의미가 없다. 조합은 고도의 방공망을 구축해야 한다. 시공사의 증액 요청이라는 미사일을 어떻게 유격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10월 입주라는 승전보를 울리는 것이다.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남는 것은 공기 지연이라는 거대한 충격파와 폐허뿐이다. 평지 대단지의 이점도 우수한 교육 환경도 쏟아지는 공사비 포화 속에서는 무력해 보인다. 현실적인 비용의 벽을 넘지 못하면 낙원은 그저 꿈에 불과하다. 시장의 눈과 귀가 이곳 대조 전선에 집중되고 있다. 이 위기를 지혜롭게 돌파하느냐 아니면 다시금 멈춰서느냐. 그것은 조합이 구축할 정교한 방어 전략에 달렸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승리의 기회는 남아있다. 시공사와의 증액 협상이라는 최후의 방어선을 얼마나 정교하게 짰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갈릴 것이다. 무타락의 입주민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포화 속에서도 우리는 대조 제1구역의 명운을 건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가장 짙은 전운 속에서도 집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이들의 기록을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 지금까지 영화 대조 1구역 중동발 공사비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서기 2026년 철골들이 멈춰선 동북권 끝자락 12년 전 메인보드 과부하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전설의 메카닉 프로젝트 장위 13이 깊은 동면에 빠져있는 곳입니다. 가장 거대한 체급을 자랑했던 장위 13 하지만 압도적인 크기만큼 내부 연결망이 복잡했고
끝내 동기화에 실패하며 12년이라는 긴 침묵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입지적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주력 에너지 전송망인 지하철 6호선과 1호선 노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느릿한 소형 셔틀에 의존해 한참을 내려가야 하는 완전한 에너지 오지였죠. 물리적 단절은 기체의 가치를 억눌렀습니다. 구식 빌라 유닛이 난립하고 주차회로마저 엉켜버린 낡은 구역 거인이 잠든 12년 동안 우리가 마주했던 쓸쓸한 풍경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찾아옵니다. 최고 사령부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새로운 오버클럭 프로토콜을 가동하며 강력한 부스터를 점화시킨 것입니다. 과거 흩어진 소규모 구역들을 거대한 메인프레임으로 통합 관리하는 마스터 플랜. 12년 전 구역 해제의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닌 부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새로운 설계도에 따르면 장위 13은 6,000개가 넘는 세대 코어가 결합하는 매머드급 초대형 메카닉으로 재탄생합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추가 동력원까지 확보하면서 말이죠.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13-1과 13-2 구역이라는 두 개의 거대 모듈로 기체를 세분화했습니다. 지형과 환경에 맞춘 최적의 맞춤형 조립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풀지 못한 숙제, 바로 북쪽 끝에 치우친 지리적 고립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메카닉도 심장부인 도심으로 빠르게 진격할 수 없다면 그 위력을 100% 발휘할 수 없었죠. 이 치명적인 약점을 상쇄해버릴 강력한 반전 카드, 바로 동북선 하이퍼레일입니다. 곧 개통을 앞둔 2차 세대 전송망은 장위 13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입니다. 구역 바로 앞 신설되는 닫힌 북서울 꿈의 숲 노드 2 전용 포트가 열리면 장위 13은 강남 코어와 도심 메인프레임을 다이렉트로 잇는 최전선 초역세권 베이스 캠프로 진화합니다. 놀라운 속도의 동북선은 전략 요충지인 왕십리 코어까지 10분대에 주파합니다. 2호선과 5호선 등 주력망 환승이 쉬워지며 남측 선발 기체들보다 오히려 도심 접근성 우위를 점하게 되죠. 기존 노드의 낡은 패러다임을 깨고 압도적인 기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북단이라는 소외감과 느릿한 셔틀의 시대는 이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여기에 장위 13만이 장착한 독보적인 에코시스템, 약 66만 제곱미터 규모의 북서울 꿈의 숲이라는 초거대 바이오 포레스트를 내 집 앞마당처럼 100% 동기화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남측 기체들이 역세권 포트에 편리함을 내세운다면 13구역은 동북선 하이퍼레일의 기동력과 숲세권 바이오 포레스트의 무한한 쾌적함까지 두 개의 심장을 동시에 거머쥐었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된 장위 1, 2, 5, 7구역 메카닉들 시세 10억 중후반대의 전투력으로 잠재력을 증명했습니다. 주변의 성공은 13구역에게 가장 강력한 부팅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동북선 날개와 숲에 심장을 단 13구역의 미래 가치는 기존 모델들을 가볍게 상회할 것입니다. 12년 전 멈췄을 때는 상상조차 못했던 장위 뉴타운의 대반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녹슬었던 부품은 해체되고 6천여 코어가 빛을 뿜는 대규모 브랜드 메카닉 타운이 들어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명제는 지금 장위 13을 위해 존재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극대화된 가치 12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동북선 가동음과 숲의 에너지가 어우러질 동북권 최고의 랜드마크, 거인 장위 13이 마침내 눈을 뜹니다. 지금까지 영화 장위 13, 12년 만에 깨어난 거인이었습니다. 역사는 이 땅을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기묘한 영지라 기록한다. 동쪽 거대한 항문의 전당대치와 맞닿은 도곡이동에는 황금의 탑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 제국이 군림하고 있었다. 그곳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으며 범접할 수 없는 위용으로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깊은 강 너머 서쪽의 도곡일동은 달랐다. 그곳은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격리된 채 울창한 도곡 숲 뒤에 숨어 숨죽이고 있는 고요한 섬과 같았다. 서쪽 영지는 오랫동안 제국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지형의 절반을 차지한 거대한 숲은 물리적 단절을 가져왔고 흩어진 성주들은 저마다의 성벽 안에서 각자 도생할 뿐이었다. 제국을 위협할 만한 거대 세력이 부재했기에 사람들은 이곳을 잊힌 땅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아래서는 거대한 변화의 맥박이 요동치고 있었다. 마침내 침묵을 깨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쪽 영지의 핵심 요충지 도곡누성 성체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성문을 연 것이다. 이 소식은 대륙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소위 대가문이라 불리는 7개의 최정예 기사단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별들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시대는 잔혹했다. 치솟는 군량미 가격과 높은 이자로 인해 대가문들은 오직 승리가 확실한 전장에만 깃발을 꽂는 선별적 원정에 나섰다. 그런 냉혹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소성체의 이토록 많은 명문 기사단이 집결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성체가 아니었다. 이곳은 양재라는 황금 교역로의 입구이자 미래의 인재들이 자라나는 언주 학당을 품은 명당 중의 명당이었다. 강남이라는 거대 상업지구의 배후지로서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이 땅의 잠재력이 비로소 대가문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이다. 물론 걸림돌은 있었다. 영지연합이 제시한 황금의 양은 기사들의 기대치에 비해 받겠다. 하지만 강남 핵심 요충지를 선점하려는 시공사들의 의지는 공사비라는 높은 파도를 뛰어넘을 만큼 확고해 보였다. 역사는 말한다. 중세의 작은 도시 국가들은 비록 개별적인 힘은 약했을지 몰라도 연합을 통해 강대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번영을 일구어냈다고. 이제 서쪽 영지의 성주들 또한 그 지혜로운 역사를 따르기 시작했다. 동쪽 제국이 거대한 하나라면 서쪽은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강소 도시국가들의 연합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연합의 선두에는 세브란스 사거리에 순문장 레벤투스가 있었다. 비록 소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강남 세브란스 치료소 인접이라는 특수성과 명문 시공 가문의 힘을 빌려 서쪽 영지 신축 대장주로서의 길을 당당히 닦아놓았다. 그 뒤를 이어 한신과 대림이라는 두 성주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각자의 규모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성벽을 허물어 약 1000세대 규모의 거대 요새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서쪽 영지에서 가장 강력한 주거 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여기 서쪽 영지에서 유일하게 단일 성체로 1000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한 강자 역삼럭키가 있다. 이름은 역삼이라 불리나 몸은 도곡 서쪽에 둔 이 기사단은 규모가 큰 만큼 내부의 목소리도 다양하지만 시공 가문들이 가장 탐내는 핵심 거점 중 하나다. 반면 규모가 작은 현대와 경남 성주들은 고심에 빠졌다. 낡은 성벽을 보수할 것인가, 완전히 새로 쌓을 것인가. 하지만 주변 성체들의 활발한 움직임에 자극받은 그들도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합류하기 위해 도곡 구성의 변신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다. 그것은 소규모 도시국가들이 모여 서쪽 영지의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신호탄이다. 동쪽 제국의 품에 안주하던 과거를 지나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지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동쪽의 도곡이동이 대치동의 혜택을 입은 완성된 성역이라면 서쪽의 도곡일동은 테헤란로와 양재, 강남역을 잇는 교통의 심장이다. 일터와 집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시대의 직주군적 요충지로 거듭날 준비를 마친 셈이다. 세계사 속에서 요충지를 선점한 국가가 번영을 누렸듯 강남 진출의 마지노선이자 핵심 거점인 이곳의 변신은 향후 대륙의 재건축 시장을 가늠할 결정적 지표가 될 것이다. 공사비 급등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숨겨진 진주를 찾아낸 시공 가문들의 안목은 예리했다. 그들의 안목이 도곡 구성에서 어떤 화려한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이 연쇄 반응이 잠자던 서쪽 영지를 어떻게 깨울지 전 대륙이 주목하고 있다. 이제 이곳에는 이름만으로도 위험이 느껴지는 시공 가문들의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을 것이다. 더 이상 제국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나는 고귀한 성체들의 연합이 완성될 것이다. 물리적 단절을 상징하던 숲은 이제 영지의 축복이 될 것이며 흩어졌던 성주들은 연합의 이름으로 더 큰 번영을 노래할 것이다. 강남에 숨겨진 도시국가, 도곡 서쪽 영지, 그들의 찬란한 독립과 번영의 역사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다. 지형을 바꾸고 역사를 새로 쓰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새로운 성주들이다. 도곡의 서쪽, 그 위대한 연합의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영화, 도곡일동, 강남의 도시국가였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강 너머를 비웃듯 번쩍일 때 이곳 자양사동은 소리 없는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주민들을 지켜온 5개의 낡은 성벽들, 한강우성, 현대, 성원, 안암, 그리고 극동,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이 코어들은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강 건너 강남 제국은 자양의 쇠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자본의 빔을 쏘아 올리며 이곳을 자신들의 거대한 주차장이나 하청기지로 흡수하려 합니다. 자양의 주민들은 각자 자기 집의 담장 뒤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내 땅이 더 귀해, 우리 집은 한강이 보여 하지만 각자 도생의 결과는 공멸뿐이었습니다. 그때 전설적인 도시 설계자 한 박사가 자양의 땅을 밟습니다. 반포와 서초에 무너진 성벽을 랜드마크로 부활시킨 미다스의 손. 그는 주민설명회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일갈합니다. 각자의 담장에 갇혀 있으면 모두 죽습니다. 5개의 심장을 하나로 합치십시오. 그것만이 강남 제국을 이길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합체는 쉽지 않았습니다. 맏형 우성은 자신의 한강 조망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버텼고, 막내 극동은 덩치가 작다고 무시당할까봐 나를 세웠습니다. 지분이라는 이름의 욕망이 서로의 목을 겨눴습니다. 합체 게이지는 0%에 머물렀고 그 사이 노후화 바이러스는 성벽의 근간을 갉아먹었습니다. 분열의 순간 주민들이 움직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서로에게 음식을 건네고 아이들이 골목에서 함께 노는 모습이 리더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건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미래다. 마침내 5 리더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침내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시스템 가동, 담장 해제. 황. 수십 년간 이웃을 갈라놓았던 보이지 않는 벽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개의 땅이 하나의 거대한 전장으로 합쳐지자 잠들어 있던 지역에 에너지가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한 박사는 치밀한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맏형 우성은 한강을 지키는 메인 헤드로 고정하고 나머지 동생들을 유연하게 자리를 바꾸는 혼합 정산 시스템, 불합리한 희생이 없는 공정한 합체의 알고리즘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너지는 극대화되었습니다. 합체를 저지하려는 외부의 공격은 매서웠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상투 잡는 거다. 추가 분담금 폭탄이다. 온갖 가짜 뉴스와 규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합체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고 비상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그림자가 오형제를 덮어줍니다. 자양사동 A구역 3000세대의 위용을 자랑하는 거대 로봇이 신속공합기획의 엔진을 풀가동하며 나타났습니다. 동생들, 걱정 말게. 여긴 우리가 막는다. 자양 A의 방패 뒤에서 오형제는 마지막 합체의 에너지를 모읍니다. 하이퍼점프, 가동 지하철 7호선의 전동 에너지가 자양역 코어를 통해 수직으로 폭발합니다. 평면적이었던 노후 단지들이 중력을 거슬러 위로, 더 위로 솟구칩니다. 청담동이 고개를 들어야만 볼 수 있는 높이까지 건물의 뼈대가 자라납니다. 오형제의 최종 필살기, 한강 불새가 깨어납니다. 단지 중앙의 대규모 공원은 심장이 되고 한강으로 뻗은 보행 육교는 거대한 날개가 되어 펼쳐집니다. 49층 꼭대기 스카이 전망대에서 뿜어나오는 안광이 한강의 물결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강남 제국의 압도적 기술력조차 자양 오형제의 단합된 에너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한 정거장이면 닿는 청담의 생활권을 흡수한 자양의 새로운 태양 아래 강남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강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1500세대의 통합 재건축과 3000세대의 재개발이 하나로 바뀐 5000세대의 철옹성 패시픽 저층 주거지는 반대였고 유리로 뒤덮인 현대적 스카이라인이 한강변에 새로운 지도를 그렸습니다. 성의 내부는 평화롭습니다. 담장이 사라진 자리에는 거대한 숲과 시냇물이 흐릅니다. 주민들은 이제 우리 단지라는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 흑섬한강 공원을 앞마당처럼 공유하며 도심 속의 낙원을 만끽합니다. 가치는 증명되었습니다. 뭉침으로써 얻은 시너지는 각자가 가졌을 가치의 몇 배로 돌아왔습니다. 강북권 한강변의 새로운 대장주 자양사동 오형제는 부동산의 역사를 새로 쓴 기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 박사는 말합니다. 보십시오.
기술보다 강한 것은 주민들의 결속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놓지 않았기에 이 성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자양의 땅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이 성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집니다. 더 이상 낡고 위험한 동네가 아닌 가장 살고 싶고 가장 안전한 꿈의 터전으로 자양의 아이들은 이제 한강 너머를 동경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이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자양사동 오형제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한강변의 수호자가 되어 서울을 지킵니다. 뭉쳐야 산다. 그리고 뭉쳐야 가장 높이 날 수 있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하면서 말입니다. 자양사동 오형제. 뭉쳐야 산다. 당신의 코어는 합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영화 자양동 오형제 뭉쳐야 산다였습니다. 한강의 푸른 물줄기를 등에 업고 강남의 심장부로 통하는 천혜의 요충지 잠원 오랫동안 반포라는 거대한 제국에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이 비옥한 중원의 거대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탁월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그간 잠원의 영토는 수많은 소규모 진영으로 파편화되어 있었다. 홀로 대업을 도모하기엔 병력이 부족했던 작은 성체들, 그러나 흩어졌던 군웅들이 마침내 각자의 깃발을 치켜들며 반격을 시작했다. 변화의 서막을 연 것은 잠원의 새로운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주 성체의 등장이었다. 압도적인 위용으로 지역의 가치 기준을 새로이 정립하자 웅크리고 있던 주변의 소단지들 사이에서 강력한 권리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맹렬한 기세를 뿜어내는 곳은 바로 동아진영이다. 최근 막바지 군사회의를 마치고 출정을 앞둔 이들은 향후 1000명의 대군을 품은 메머드급 벼세로 탈바꿈하며 지역의 패권을 쥘맹주로 우뚝 설 준비를 마쳤다. 특히 이들에게는 진영 개축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급 명관계가 입혀질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성체의 정비를 넘어 잠원 전체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를 지켜보던 인근 잠원의 이웃 진영들 역시 국내 최고의 축성수를 가진 장인들을 불러 모아 전력을 다듬고 있다. 잠원이라는 노른자위 땅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진 것이다. 잠원의 군웅들은 각자의 처지에 맞는 영리한 병법을 택했다. 뼈대를 남기고 혁신을 꾀하는 리모델링이라는 기동전과 모든 것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이라는 전공법이다. 한강 조망권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쥔 강변 진영은 물길의 우위를 점하며 수군의 요새로서 철벽 같은 방어선을 구축했다. 회밀이 진영은 성벽을 수직으로 끌어올리고 내부의 진영을 새롭게 짜맞추며 내실을 극대화하는 굳건한 수성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로얄 진영은 거침없는 속도전으로 기동 타격대처럼 전장의 최전선을 가장 먼저 돌파해 나가고 있다. 정부와 신화 진영은 비록 병력의 수는 적을지라도 최고급 무기로 무장한 강한 정례 부대를 표방하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력을 과시한다. 이에 맞서 전공법을 택한 19진영과 25진영은 소규모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한강변 입지에 최신 축성수를 결합하여 대군 못지않은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2군과 4군 등 잠원의 거대한 대규모 세력들까지 본격적인 정복 궤도에 합류하면서 전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과거 파편화되어 흩어져 있던 작은 성체들이 차례로 진영을 정비하며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최고급 주거 연합군으로 결속하는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승전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유례없는 가뭄과 텅 빈 병참고 하늘을 찌르는 철광석의 가격은 시장이라는 전장의 가장 험난한 지형지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잠원이 품은 입지의 힘은 이 모든 우려를 돌파할 만큼 강력하다. 강북의 핵심 요충지들이 회의론을 뚫고 가치를 입증했듯 압도적인 입지의 우위는 난세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천시가 될 것이다. 강남 한강벨트라는 대체 불가능한 영토를 점유한 잠원의 소단지들, 이들은 치열한 기동전과 전공법을 통해 노른자위 땅의 본래 가치를 되찾으며 이른바 작은 성체들의 반란을 치열하게 완성해 가고 있다. 비록 각 진영의 규모는 작을지라도 이들이 연대하여 구축하는 거대한 주거벨트는 이제 반포의 부속지가 아니다. 잠원은 강남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끄는 강력한 천하통일의 주동력으로 우뚝 섰다.
낡은 허물을 벗고 하이엔드 주거타운이라는 새로운 갑옷을 입은 잠원, 강남 군우말거이 시대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잠원의 거대한 역사는 이제 막 그 찬란한 서막을 올렸다. 지금까지 영화 잠원동 강남 군우말거 시대였습니다. 전운이 짙은 척박한 서부전선 강물과 철로라는 거대한 장벽에 갇혀 지도에서 지워졌던 육지의 섬, 동부전선의 승전보가 울릴 때마다 이들은 참호 속에서 침묵했다. 최전방을 사수해 온 제1특수타격대 강변과 강서부대, 50년의 옥것 같은 세월 동안 비가 새는 벙커와 녹슨 철조망 속에서도 전방을 주시해 온 백전노장들이다. 마침내 고립을 끝낼 총사령부의 1급 기밀작전, 공공요새화 명령이 하달됐다. 낡은 진지를 허물고 지상 39층 높이의 난공불락 감시탑을 세우는 대규모 개조 작전이다. 작전 지도가 펼쳐지고 초라한 벙커는 서부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할 강철 요새로 탈바꿈한다. 적의 동태를 꿰뚫어 볼 압도적 시야, 전세를 단숨에 뒤집을 핵심 거점의 탄생이다. 진격은 순탄치 않았다. 무기를 댈 군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령부 헌병대의 군법 검열이 떨어지며 작전이 일시 중단되는 뼈아픈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이는 비리를 차단할 선제적 조치 막사가 열리자 15개의 최정예 용병단이 참전하겠다며 올려들어 서부 방어선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완벽히 증명해냈다. 사령부 통제 아래 극한의 자율적 전술을 구사하긴 어렵겠지만 군법의 불확실성이라 난계가 거친 지금 39층 요새를 향한 진격은 이미 통제 불능의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칠흑 같은 밤, 강변 부대가 쏘아올린 붉은 신호탄이 서부전선 전력을 깨웠다. 그것은 생존을 넘어선 속도전에 신호 주변 부대들이 일제히 참호 밖으로 뛰쳐나왔다. 영토와 막사 소유권이 나뉘어 갈등하던 시범 폭파대대와 미도 공병대대, 이들은 과거를 묻고 통합 대반격 아래 뭉쳐 결사 항전에 피로 맹세하며 진격 중이다. 제3보급 수비대 중산부대 역시 사령부를 끈질기게 압박한 끝에 마침내 영토 문서를 쟁취했다. 치열했던 영토 탈환전을 끝내고 본격적인 정규전에 합류한 것이다. 후방 관측소였던 북한강 전초기지와 대림초소마저 누더기 방탄복을 꿰매는 보수작전을 폐기했다. 낡은 장비를 불태우고 하나 된 통합 전선의 주력 타격대로 선회했다. 강변의 방어용 병풍에서 최정예 명품 타격대로 거듭나기 위한 맹렬한 승부수다. 사령부가 내린 전략적 지원과 승급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다. 이 거대한 서부전선의 운명은 등 뒤에서 태동하는 초대형 병참기지, 아득한 옛날, 빛의 강물이 굽이치는 계곡 너머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상징하던 전설의 요새 광장이 있었다. 평범한 이들은 감히 범접조차 할 수 없었던 영지. 전공에 닿을 듯 솟아있던 제1의 거신 워커힐은 대륙 상위 1% 지배자들이 머물던 찬란한 안식처이자 부의 상징이었다. 워커힐의 영광 아래 굳건한 기사도와 학자들이 모여든 극동과 삼성이라는 웅장한 방벽이 세워졌다.
이들은 견고한 공동체를 형성하며 거친 외부의 위협을 완벽히 차단했다. 오직 맑은 만나만이 흐르는 이 성역은 타락한 유흥의 마법이 스며들지 못하는 결계로 보호받았다. 고결한 수준의 삶은 지혜에 대한 끝없는 열망으로 이어졌고 위대한 아카데미가 탄생했다. 한 번 성역에 발을 들인 자들은 자녀가 대마법사 칭호를 얻을 때까지 영지를 떠나지 않았다. 북쪽 양진과 남쪽 광남 파벌이 수호탑을 경계로 선의의 대결을 펼치며 대륙 최고의 지성을 길러냈다. 마침내 그 저력이 폭발했다. 평민 수련생들이 모인 광남 아카데미에서 두 번의 해가 바뀌는 동안 연속으로 절대 경지에 오른 만화 마스터를 배출해낸 것이다. 이는 대륙 유일의 기적이었다. 방학 주기마다 위대한 성역에 진입하려는 학부모 기사단의 행렬이 이어졌다. 그러나 견고한 방벽 안 빈자리를 찾는 것은 밤하늘의 별을 뜯어내는 것만큼이나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다. 지혜의 시대가 무르익을 무렵 귀족의 품격과 강력한 학군의 마법 위에 대각성이라는 새로운 원동력이 더해지며 이 영지는 또 한 번 도약하기 시작했다. 현재 영지의 수호 대장인 것인 힐스테이트는 지혜의 성력을 대표하는 굳건한 기준점이다. 금화 20억 립을 넘어서는 위용은 광장이 가진 폭발적 가치를 스스로 증명한다. 여기에 대하천과 맞닿은 옛 나루터 부지에는 초호화 궁전 호제스가 강림했다. 1억 립의 분양가 시대를 연 하이엔드 신전은 광장의 잠재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선포했다. 하지만 진정한 전설의 부활은 이제부터다. 심장부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오구한 것이들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화려하고 웅장한 변신을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다. 재건축 마법진 위에 선 것인 극동은 신의의 관문을 뚫고 49층 높이의 초대형 천공탑으로 재탄생할 체비를 마쳤다. 2049명의 용사를 품을 랜드마크가 기지개를 폈다. 호제스 궁전 뒤편에 광나루 현대는 최고의 연금술사를 소환하여 루시르라는 눈부신 새 이름으로 리모델링이라는 진화의 마법을 맹렬히 영창하고 있다. 상록의 탑 역시 낡은 외벽을 벗어 던지고 영혼의 강물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신식 마법 공학의 결정체이자 신축급 요새로 거듭나기 위해 뜨거운 숨을 내쉬고 있다. 영혼의 하천 조망이 가장 아름다운 제3, 제5지구의 현대 거신들도 앞다투어 각성의 의식을 논의하며 진화의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거신들의 포효가 대륙을 진동시킨다. 제5지구 거신이 뿜어내는 금화 20억 립의 맹렬한 오라는 대하천변 정비 사업을 향한 시장의 거대한 기대감과 경애를 고스란히 반영하며 그 영광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광장의 역사는 원조 지배자인 워커힐의 찬란한 영광에서 피어났고 대륙 최고의 지혜를 품은 무결점 학군지로 그 뿌리를 세계의 중심에 단단히 내렸다. 이제 위대한 피를 물려받은 전설의 후예들이 나선다. 낡은 허물을 벗고 빛의 강물을 따라 눈부신 신축 브랜드 성체로 탈바꿈하며 잊혀진 명성을 다시금 계승하는 거대한 물결. 영광을 되찾으려는 워커힐 거신의 재림부터 하늘을 찢는 극동, 지혜의 상징 힐스테이트 요새까지 과거의 DNA를 물려받은 이 후예들이 압도적인 진군을 시작했다. 명문 학군이라는 절대 마법과 영혼의 강조망이라는 물리적 장갑을 결합한 이들은 대륙 동부 성역을 넘어 빛의 강 벨트를 따라 다시 한번 가장 찬란한 전설을 써 내려갈 것이다. 지금까지 영화, 광장로, 전사의 후예였습니다. 한때 강동을 호령하던 철옹성, 명일, 천하의 부름에 가장 먼저 응답하던 영광의 시절이 있었다. 허나 시간은 야속했고 성벽은 이끼로 덮여갔다. 2019년 선봉의 선솔베뉴가 혈혈단신으로 적진을 뚫고 새 시대의 도래를 외쳤다. 그러나 무심하게도 후방의 진군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멈춰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침묵하는 사이 변방이라 여겼던 고덕과 상일에서 수만 개의 봉화가 타올랐다. 천지가 개벽하는 그들의 맹렬한 기세를 우리는 굳게 닫힌 성문 틈으로 뼈아프게 지켜봐야 했다. 그러나 2026년 굴욕의 시간은 끝이 났다. 명일과 고덕을 잇는 십자형 요충지를 따라 숨죽였던 7개의 군단이 일제히 무기를 빼들고 거대한 진격의 채비를 마쳤다. 강동의 패권을 되찾기 위한 전쟁, 그 중심에는 명일의 절대적 맹장, 삼익대장이 있다. 2400이라는 압도적 대군이
마침내 기나긴 동면을 깨고 일어난 것이다. 2021년 분단 결성 이후 서로에게 칼을 겨누던 피말리는 내홍도 있었다. 허나 대회 앞에 사사로운 원한은 배어냈다. 그들은 피로써 맹세하며 마침내 강철 같은 결속을 이루어냈다. 낡은 15척 성벽을 허물고 최고 40척에 달하는 거대한 철옹성을 세운다. 3,300명의 병력이 주둔할 메머드급 본영의 축조는 명일의 부활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다. 금년 초 전방 부대가 마의 한계선이라 불리던 20고개를 돌파하고 승전보를 올렸다. 단순한 고지 탈환이 아니다. 천하의 심장부 강남 4구의 패권 경쟁에 다시 참전했음을 알리는 풍척이다. 대장군 산익의 부활은 강동을 넘어 강남의 제후들조차 긴장케 만들고 있다. 선봉 솔베뉴가 뚫어낸 길을 따라 명일은 진정한 대장군의 위용을 되찾을 것이다. 대장군의 진격에 발맞춰 명일의 허리를 책임지는 사인의 맹장들도 일제히 도성의 출병 허가를 받아내며 군마의 채찍을 가했다. 거대한 진격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명일의 마지막 퍼즐, 주공 9군단 1,800의 대군을 수용할 진영 한가운데를 갈라 후합들이 안전하게 대명 합당으로 오갈 수 있는 굳건한 보행로를 개척한다. 산을 뚫고 땅을 파내어 새롭게 신설될 한영 외구역 지하 보급로 9군단은 이 핵심 기동로와 완벽히 결합하여 적의 후방을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기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명일한양 역시 역세권의 이점을 살려 49척의 거대한 망루를 세운다. 고덕 요충지를 선점한 신동아와 현대 군단이 방패를 맞대며 주변 군단들과의 무서운 연합 진영을 완성한다. 여기에 상업지대의 풍부한 군수물자를 쥔 삼환 진영까지 합류한다. 이 모든 진영이 결합하는 날, 명일은 1만 5천에 뚫리지 않는 거대한 강철 요새로 다시 태어난다. 명일이 고덕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그것은 수십 년간 가까운 배제와 한영 등 명문 학당과 120여 개에 달하는 지식의 성소다. 검증된 학풍은 곧 이 군단을 지탱하는 영혼이다. 2028년 강도할 9호선 고속기동로의 연장은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5호선과 9호선 두 갈래의 고속기동로를 통해 강남 주요 진영까지 단숨에 파고드는 전격전이 가능해진다. 고덕의 거대 상단으로 유입되는 고소득 전문직들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이 풍부한 인적 자원과 재력은 명일 군단이 결코 지치지 않게 할 가장 강력한 배후 군자금이 될 것이다. 물론 정벌의 길에 아직 넘어야 할 험준한 고개가 남아있음은 한다. 허나 숱한 비바람 속에서도 병사들의 전의는 꺾이지 않았다. 천혜의 명당이라는 뼈대 위에 신축이라는 가장 예리한 창이 쥐어졌다. 천하가 지켜보고 있다. 전통의 명장이 마침내 다시 칼을 뽑았다. 진정한 강동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어라. 서울의 지도를 통째로 뒤바꿀 명일의 위대한 진격이 시작된다. 전군 출정하라. 지금까지 영화 명일 가장 위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서울의 중심 남산숲을 병풍처럼 두른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밀하고 가파른 서킷 이태원 트랙입니다. 수십 년간 부의 지도가 변치 않은 상징적인 코스죠. 높은 담벼락 뒤 숨죽인 엔진들이 포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킷 최상단 VIP 라운지 어퍼하우스 남산입니다. 과거 체육관 부지를 개조한 철옹성 같은 패독에는 단 19명의 구단주만 존재하죠. 200억 대의 입장료를 낸 재벌과 톱스타들은 완벽한 은둔 속에서 트랙을 관망합니다. 이들의 입맛은 미쉐린 3스타 마스터 셰프가 책임집니다. 타인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그들만의 완벽한 성곽 마을이죠. 거장 건축가의 설계로 뼈대를 올리는 새 라운지 보스크 남산도 지배력을 공고히 합니다. 남산 뷰와 완벽한 입지는 어떤 서킷도 흉내낼 수 없는 권위입니다. 진짜 승부는 저 위 라운지에 진입하기 위한 메인 서킷에서 벌어집니다. 이태원의 가장 큰 특징은 극한의 고도 제한 머신의 다운포스를 극단적으로 낮춰야만 하는 독특한 룰을 가졌죠. 30년 세월을 버틴 전통의 팀 이태원 주공의 피트입니다. 까다로운 규제 속 최고의 밸런스를 유지한 명차지만 노후화는 피할 수 없었고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주공팀 피트는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차량 뼈대는 두고 엔진만 최신으로 튜닝하자는 리모델링파
낡은 셰시는 버리고 프레임부터 새로 짜자는 재건축파의 내전입니다. 엇갈린 핸들링의 팀은 부침을 겪고 머신 엔진은 과부하에 걸렸습니다. 출전은 지연되는 듯했죠. 혼란을 틈타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인접 피트의 신은 강자 팀 남산 대림입니다. 남산 대림은 재건축이라는 명확한 노선을 택했습니다. 압도적인 팀원 지지율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이들은 신속통합 기획이라는 공식 부스터팩 장착에 성공했습니다. 피트스탑에 망설임은 없었죠. 설명회라는 체크포인트를 완벽한 그립력으로 통과하며 까다로운 행정 코너를 쾌속으로 빠져나가 스폰서들에게 강력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대림의 질주는 분열된 주공 피트를 깨웠습니다. 눈앞에서 목격한 경쟁자의 진화에 주공 팀원들은 승리 열망을 불태우며 엔진 0점을 재조준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시그널이 초록불로 바뀌고 남산 심장부를 향한 진짜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고도 제한이라는 핸디캡은 오히려 다른 서킷에선 볼 수 없는 기소성 높은 쾌적함과 흔들림 없는 접지력을 만드는 이태원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이엔드 라운지의 구단주들은 진흙탕 레이스를 관망합니다. 저 치열한 정비사업 체커기를 먼저 받는 자만이 VIP 리그로 초대됩니다. 단순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촌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미래형 라이프스타일 번역으로 진화할 준비를 마친 이태원. 완벽한 트랙 위, 주공의 전통과 대림의 속도가 엔진의 한계를 넘어서며 충돌합니다. 30년간 변치 않던 대한민국 부의 지도.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이 폐쇄적이고 은밀한 트랙 위에서 가장 뜨겁고 치열한 엔진의 시대가 비로소 열리고 있습니다. 전통을 고수하려는 무거운 역사와 단숨에 영토를 재편하려는 압도적인機動성. 그 치열한 대결의 흔적이 남산 아래 새로운 부의 좌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태원 서킷의 새로운 랩타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영화 이태원 서킷 남산 리미트였습니다. 대한민국 부의 지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군림해온 강남의 격자형 무대를 넘어 한강의 푸른 물결과 남산의 웅장한 기운이 맞닿는 용산으로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 서울의 왕좌를 차지할 초대형 아이돌 프로젝트가 마침내 베일을 벗습니다. 2003년 뉴타운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4명의 연습생. 이들의 요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20년이 넘는 기나긴 연습생 시절 동안 고도 제한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고 거듭된 대리 연기 속에서 숱한 피땀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공사비 갈등과 기획사 해지 위기라는 치명적인 스캔들마저 이겨낸 이들은 이제 단순한 주거지 재건을 넘어 대한민국 최상위 하이엔드를 표방합니다. 거대 기획사들의 피 튀기는 캐스팅 전쟁 속에서 마침내 4명의 에이스가 각자의 예명을 부여받습니다. 가장 먼저 압도적인 기세로 무대에 오를 준비를 마친 리더 제3구역. 그녀의 예명은 현대기획이 사활을 걸고 만든 DH입니다. 현재 데뷔 준비율 99%를 돌파하며 과거의 낡은 허물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본격적인 무대 세팅에 돌입했습니다. 그녀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단일 규모 최대라는 타이틀 탓에 오디션 무효화라는 초유의 진통을 겪었지만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비가 증명하듯 그녀의 잠재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816명이라는 압도적인 팬덤을 거느린 DH의 구릉지를 활용한 입체적인 퍼포먼스와 현대적 감각의 비주얼은 향후 한남 뉴타운 전체의 인기를 견인하는 흔들림 없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그 뒤를 맹렬히 추격하는 두 번째 멤버 제2구역 서밋입니다. 이태원이라는 글로벌 상권과 맞닿은 그녀는 팀 내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화려한 매력을 담당하며 현재 한창 데뷔 직전의 합숙 훈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매력만큼이나 굴곡도 깊었습니다. 대우 기획이 약속했던 118 프로젝트라는 파격적인 콘셉트 이행 여부를 두고 소속사와의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계약 해지 직전에 아찔한 위기까지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신뢰 회복을 통해 마침내 서밋이라는 이름의 왕관을 썼습니다. 보광초를 품은 순수함의 프라이빗 엘리베이터와 호텔급 커뮤니티를 더해 활기와 적막함이 공존하는 최고급 명품 캐릭터로 진화 중입니다.
세 번째 멤버 제사구역은 팀 내 최고의 알짜배기이자 이른바 수익성 끝판왕으로 불립니다. 다른 멤버들에 비해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아 늦게 합류했지만 탄탄한 기본기와 압도적인 잠재력으로 모두의 시선을 빼앗았습니다. 그녀를 영입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기획사인 삼성과 현대가 자존심을 건 스카우트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세대수를 늘리는 파격적인 무대 구성을 제안한 삼성 기획의 승리. 마침내 레미안이라는 예명을 얻었습니다. 평지가 많아 춤선이 가장 깔끔하며 대중적인 매력인 일반 분양이 넘쳐나는 그녀 3구역과 5구역의 인프라를 완벽하게 흡수하면서도 레미안 특유의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으로 무장한 그녀의 솔로 무대가 기대됩니다. 마지막 멤버 제5구역. 그녀는 팀의 활용 점정이자 압도적인 한강 조망을 자랑하는 무결점 비주얼 센터 아크로입니다. 가장 넓은 한강 무대를 독차지한 노른자위 멤버로 마침내 사업 시행인가라는 최종 오디션을 통과했습니다. 완벽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와의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고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캐스팅 유찰에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DL 기획이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만나 아크로 한남으로 거듭났습니다. 모든 팬들에게 100% 한강뷰를 선사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 평탄화된 지형 위에서 독보적인 영구 조망권을 무기로 삼은 그녀는 향후 그룹 내에서도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슈퍼스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4명의 멤버가 겪어온 스캔들과 뼈아픈 성장통은 역설적으로 이들이 데뷔할 무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방증합니다. 2026년 각자의 속도대로 성장한 이들은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그룹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지금 한남의 무대는 국제업무지구라는 화려한 특수 효과와 국가공원이라는 거대한 무대 장치, 그리고 신분당선이라는 강력한 네트워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완벽한 스포트라이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인원 한남더일이라는 전설적인 선배들의 왕관을 물려받는 거대 하이엔드 주거 벨트의 완성. 이곳은 단순한 부촌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권력이 모두 집중되는 절대적인 센터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갈등과 상흔을 화려한 훈장으로 바꾼 한남 뉴타운. 빽빽한 강남의 아파트 숲과는 궤를 달리하며 자연과 건축이 완벽하게 조화된 진정한 대장주. 이들이 용산의 왕을 넘어 서울의 왕으로 등극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한남 프로젝트 H였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 이곳은 자리 따윈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장입니다. 숨막히는 짐승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링 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라는 날카로운 잽, 다주택자 세금 폭탄이라는 묵직한 후기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혼돈의 장. 관중석에 투기꾼과 전문가들은 제각기 엇갈린 판정표를 들이밀며 승패를 점치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쳐버린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시장의 룰을 새로 쓸 절대적인 헤비급 챔피언십 매치가 지금 막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투기장을 뒤흔들 거대한 체급을 가진 두 파이터의 피 튀기는 격돌입니다. 첨코너 영원한 지배자의 등장입니다. 개체량 9,510세대의 탄탄한 근육량으로 링 전체를 장악하는 송파의 맹주, 디펜딩 챔피언 헬리오입니다. 6년 전 화려하게 데뷔한 이래 그는 수많은 도전자들을 캔버스에 눕히며 자신만의 철옹성을 구축했습니다. 강남 인접이라는 막강한 백업과 8호선 송파역이라는 안정적인 푸더크로 무자비하게 링을 지배해왔죠. 폭락장의 위기 속에서도 끄떡없는 무쇠 같은 맷집. 그의 파이트 머니는 부평 기준 31억 5천만 원입니다. 30억이라는 마의 장벽을 박살낸 그의 묵직한 주먹 하나에 온 시장이 숨을 죽여왔습니다. 비록 베테랑이 되며 신인 시절의 날렵함은 덜해졌고 95kg이라는 밀집된 체구 탓에 좁은 가드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오기도 하지만 그는 여전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내뿜습니다. 그는 상급지 진입을 노리는 모든 파이터들의 최종 보스이자 절대 무너지지 않는 통곡의 벽입니다. 송파 헬리오는 노련함으로 무장한 가장 치명적인 베테랑 파이터입니다. 그리고 홍코너, 마침내 챔피언의 목을 노리고 등장한 무서운 괴물 루키 올파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개체량 무려 12,032세대라는 전무후무한 슈퍼 헤비급 신인의 탄생입니다. 이 괴물 신인은
하루아침에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중단이라는 최악의 부상과 절망적인 슬럼프 속에서도 그는 어두운 지하실에서 짐승처럼 이를 갈며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맨몸으로 녹슨 철근을 들어올리고 폐타이어를 끌며 피와 땀으로 근육을 찢고 다시 붙였습니다. 오직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치열한 훈련만으로 다져진 극강의 피지컬 괴물로 부활한 것입니다. 지옥에서 버려진 젊은 피가 드디어 데뷔전을 치릅니다. 압도적인 체급이 뿜어내는 파괴력과 최신 격투 트렌드를 완벽히 흡수한 신축의 날카로움으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5호선과 9호선이라는 변칙적인 양발 더블 역세권 스텝, 여기에 올림픽 공원에 거대한 산소를 들이마시며 지치지 않는 강철 심장까지 장착했습니다. 루키의 매서운 주먹은 이제 챔피언의 턱끝을 정확히 노립니다. 이 괴물 시민은 기어이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그의 파이트 머니가 33억 원을 뚫어버리며 31억 5천만 원인 챔피언 헬리오의 파이트 머니를 단숨에 추월해버린 것입니다. 강동이라는 변방 출신이라는 꼬리표, 너무 거대한 덩치 탓에 스텝이 무겁다는 약점마저 힘으로 짓눌러버린 순간, 갓 데뷔한 루키가 베테랑 챔피언의 파이트 머니를 뛰어넘는 초유의 하극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판은 깔렸습니다. 노련한 챔피언과 괴물 루키가 마침내 링 중앙에서 격돌합니다. 치열한 이 매치업의 전국 투기장에 열기가 미친 듯이 끓어오릅니다. 송파에 뼈대 있는 핏줄과 6년의 관록을 가진 헬리오의 자존심 방어전인가? 아니면 지옥 훈련을 거쳐 33억이라는 새로운 몸값으로 돌진하는 신인 울파포의 무자비한 세대 교체인가? 공이 울렸습니다. 이들의 주먹이 교차할 때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세판이 거칠게 요동칩니다. 이들은 단순한 링 위의 파이터를 넘어 혼란한 시장의 가격표를 결정짓는 절대 지배자들입니다. 몸값을 역전시킨 패기의 신인이냐, 옥절을 지키는 관록의 베테랑이냐. 한계를 넘어선 두 거구의 피 튀기는 느와르 액션은 가장 잔혹하고 흥미진진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며 지금 막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매머드 매치 헬리오 대 울파포였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밀려난 이들의 출퇴근길은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누적된 피로와 분노는 변종 바이러스 레이지 A를 탄생시켰고 정부는 이를 피해 지하 40m 안반 아래 새로운 길을 엽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GTX-A의 비극적 시작이었습니다. 북측 구간이 열리던 날 운정은 감염자들로 뒤덮였습니다. 도시가 봉쇄되기 직전 이제 막가정을 꾸린 신혼부부 민준과 아내는 간신히 서울을 향하는 마지막 결차에 몸을 던집니다. 그보다 앞서 먼저 개통되었던 남측 동탄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던 지훈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백신 시스템이 있다는 삼성역을 향해 북상하는 궤도에 오릅니다. 열차는 시속 180km까지 치솟습니다. 기존 지하철의 3배, 북쪽의 민준 부부와 남쪽의 지훈 부부가 탄 열차는 가장 빠른 속도로 하나의 심장, 삼성역을 향해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고비, 연신내역에 멈춰선 북측 열차, 쏟아져 들어오려는 감염자 떼에 맞서 두 사람은 온몸으로 문을 막아섭니다. 같은 시각, 먼저 문을 열었던 남측 구성역, 기술적 난이도와 안전성의 과제가 현실의 괴물이 되어 덮칩니다. 지훈은 쏟아지는 잔해와 감염자들을 뚫고 아내의 손을 이끕니다. 하지만 노선은 아직 하나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역과 수서역, 남국의 궤도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생존자들은 이제 열차를 버리고 차가운 지하 터널을 직접 걸어서 뚫어야 합니다. 지하 40m, 누군가에겐 30분 생활권의 지름길이었으나 이제는 거대한 무덤입니다. 소리에 민감한 변종들을 피해 한 걸음씩 5조 원의 예산이 서린 이 길이 유일한 퇴로가 되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지루한 갈등처럼 생존자들 사이에도 불신이 싹틉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바이러스보다 더 끔찍한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도심을 관통했던 첨단 공법의 상징 TBM, 민주는 이 괴물을 가동해 서로의 생존을 위한 길을 직접 뚫어버립니다. 남측 구간은 기존 노선을 공유하는 복잡한 태생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더 넓어진 틈을 타 몰려오는 엄청난 수의 감염자들, 부부의 발걸음이 더욱 다급해집니다.
마침내 남과 북의 생존자들이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조우합니다. 파주에서 온 부부와 동탄에서 온 부부가 환승 없이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연대합니다. 최후의 관문 완공을 앞둔 미완의 거대 요새 백신 시스템은 저 두꺼운 방화벽 너머 영동대로의 심장에 있습니다. 버텨야 합니다. 남에서 온 지훈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북에서 온 민준이 20년의 구상이 담긴 암호를 해독합니다. 수도권을 구원할 마지막 1분이 흐릅니다. 마침내 문이 열립니다. 텍사 노선이 완전체로 가동되며 대한민국 최대의 지하 허브가 생존자들을 품에 안습니다. 한나로 이어진 노선을 타고 정화가스가 뻗어나갑니다. 치료제는 뚫린 혈관을 흐르듯 북으로 남으로 빠르게 번져갑니다. 대장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죽음의 안반은 이제 수십만 명이 오가는 축복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운정과 동탄은 더 이상 단절된 외곽이 아닙니다. 극단적이었던 출퇴근의 지옥은 사라지고 물리적 연결은 사람들에게 가족과 함께할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수도권 명실상부한 30분 생활권.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완전한 빛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삼성행은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삼성행 텍사를 연결하라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잠실그룹 6주만 인프라를 구축한 걸출한 형제들이 이 제국을 오랜 시간 지배해 왔습니다. 2006년 넷째 레이크 사장은 잠실자동차의 운전대를 잡고 석촌 호수변에 가장 우아한 라이프 스타일을 이식하며 성공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2007년 셋째 트리지움 사장은 잠실 유통을 장악해 거대한 상업지구를 촘촘히 연결하며 현금 흐름의 최전선에서 덩치를 키웠죠. 2008년 장남 엘스는 잠실건설을 맡아 한강변에 5,678세대의 견고한 성벽을 올렸고, 둘째 리센츠는 잠실석유화학을 이끌며 그룹의 막대한 에너지를 독식하는 실세로 군림했습니다. 이 전통적 굴뚝 산업의 지배자들이 거칠 것 없이 질주할 때 가장 목 좋은 사거리 한복판에는 1978년에 지어진 위태롭고 낡은 5층짜리 사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 주공호 단지가 이끄는 잠실전자통신의 초라한 본부였습니다. 형들이 최고급 세단으로 샴페인을 터뜨릴 때 막내는 낡은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보이지 않는 코드를 짰습니다. 철근을 올리고 기름을 짜내야 돈이지. 가상 3개나 뒤적거리는 내가 무슨 기여를 하겠냐. 이사회마다 이어지는 형들의 조소 속에서도 막내는 묵묵히 완벽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콘크리트 성벽은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 앞에서 균열을 보였습니다. 세상의 축이 인공지능과 초연결 네트워크로 급격히 기운 것입니다. 대격변의 시류 막내가 남몰래 갈고 닦아온 스마트시티 핵심 코어 기술이 폭발적인 잭팟을 터뜨렸고, 잠실전자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형들의 계열사를 모두 합친 것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글로벌 비전 선포실. 늘 구석자리를 지키던 막내가 검은 터틀넥 차림으로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단 한 줄의 핀 조명이 켜지고 모든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혁신을 공개합니다. 한강 수변 생태계를 통제하는 최상위 라이프 인프라, 잠실을 잇는 초연결 스마트 네트워크, 그리고 강남 스카이라인을 재편할 압도적 70층 랜드마크입니다. 막내는 굳은 표정의 형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 3가지는 개별 사업이 아닙니다. 바로 제 낡은 5층 사옥 부지 위에서 탄생할 단 하나의 이름입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6,400세대 규모의 70층 초고층 스마트 본사가 황금빛 위용을 드러내자, 장내에는 과거 저 다이폰이 세상에 나왔을 때와 같은 폭발적인 함성이 터졌습니다. 낡은 부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결합해 한강변 전체를 통제하는 절대 코어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40년의 인고가 마침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막내는 놀란 형들을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다음 장의 도면에는 홀로 선 랜드마크가 아닌 형들의 계열사들과 완벽하게 결합된 거대한 생태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엘스 형님의 시공 능력이 성벽을 세우고, 리센츠 형님의 친환경 소재가 에너지를 채웁니다. 트리지움 형님의 유통망이 자본을 순환시키고, 레이크 형님의 모빌리티가 이 도시의 핏줄이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막내를 무시했던 형들은 자신들의 물리적 인프라가 막내의 혁신을 만나 완벽한 생명력을 얻게 됨을 깨닫고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낡은 오해와 갈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를 자부하던 형제들의 전통 산업과 막내의 첨단 IT 혁신이 하나로 융합되며 진정한 연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강변을 굽어보는 압도적인 70층의 왕관주위로 내 형제가 든든하게 호위한다. 마침내 원팀으로 거듭난 잠실그룹은 세계가 주목하는 완벽한 하이엔드 수변 도시의 지배자로 찬란하게 비상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잠실가 막내 아들 혁신의 왕관이었습니다.